이번 시간은 책에 있는 예상 문제 그리고 기출 문제에 대한 풀이 해설이 다 달려있긴 하지만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 그리고 좀 책에 오류가 있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이제 다른 뭐 문제들 예상 문제들 만든 자료 배포해드려서 좀 풀이를 하고 문제 유형을 많이 다뤄보는 시간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책에 있는 기출 및 예상 문제를 보시면 한번 풀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작년이나 뭐 작년 기출 문제들이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뭐 나올 법한 문제들을 추려서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다른 강사님이 만들어 놓으신 책이기 때문에 만들어 놨는데 조금 변경된 부분에서 있거나 아니면은 좀 문제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들은 좀 수정해 드리고 빠르게 어차피 지금 책에 보면 해설들이 좀 다 달려 있어요. 달려 있는데 이건 왜 그럴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만 조금 집중적으로 다루고 빨리빨리 넘어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칙 1파트 저희 총칙이었죠. 총칙은 용어 정의가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용어 정의는 다 알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보호법을 공부를 하시면서 용어 정리는 본인이 다 돼 있으셔야 다른 지문을 읽을 때 명확하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저희 교재 19페이지 총칙에 대한 이제 기출이랑 예상 문제 부분인데 1번 보시면 보험업법의 목적에 대한 물음이죠. 보험업법은 저희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저희 보험업법 제1조에 있는 항목이고 그러면 답은 3번. 그리고 보험업법에 규정하고 있는 보험상품에 해당하는 것은 쭉쭉쭉 있어요. 이제 뭐 저희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고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을 저희가 보험상품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재보험 계약은 빠진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빠지는 게 아니죠. 재보험이 맞다는 거죠. 나머지 3개가 빠지는 거고 밑에 제외 항목을 보면 죄송합니다. 해당하는 것은 재보험 계약이고 나머지 3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 상품에서 빠진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번은 이제 대주주에 대해서 묻는 건데 대주주에 대해서는 저희 책의 교재에서도 그렇고 되게 광범위하게 분류를 해놨어요. 문제를 보시면 보험업법에서 이제 규정하는 대주주가 아닌 것을 묻는 거죠. 1번은 이제 저희 최대 주주에 대해서 묻는 거고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가 이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주주란 함은 해서 뭐 쭉 적힌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따와서 이제 대주주를 묻는 건데 여기 1번에 대한 항목은 저희가 최대 주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2번, 3번은 이제 주요 주주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요 주주다. 이런 부분은 이제 최대 주주다. 라고 이 세 항목이 저희 보험업법에서는 대주주로 분류되는 부분이고 4번은 아니다. 라고 아시면 되고 보험업법상 정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보험업이라 하면 선보험업이라 하면 쭉쭉 있어요. 자 3번 외국보험회사라 면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이후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뭐가 틀렸을까요? 밑에 해설 있죠. 외국보험회사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의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령이 아니죠. 일단 이외의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헷갈려요. 이게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면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주된 사무소를 이제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있는데, 이제 틀린 부분은, 지금 저희 지문에서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해서, 원칙적으로는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의 법령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 주요 영어 정의는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설계사라 함은 모집이란 총자산이란 자기자본이란 쭉 있죠. 전부 이제 용어에 대해서 묻는 부분인데, 보험 설계사라 함은 쭉 있는데 이 문항은 보험 설계사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보험 중개사를 설명하는 거다. 독립적으로 보험계약 체계를 중개하는 자, 보험법 제89조, 이거는 보험 중개사에 관한 설명이다. 아시면 되고, 자기 자본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영업권이 아닙니다. 영업권은 빼는 항목이지 포함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용공여, 이거는 해설 보시면 되고, 전문계약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보시고 8번까지는 9번 전문보험계약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쭉 있고, 답은 4번이에요. 4번. 보험계약자가 일반 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보험계약자가 이제 일반 보험계약자의 대우를 받는 것을 보험회사에서 동의를 한 경우에는 일반 계약자에 이제 준하는 부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적합성 원칙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적합성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일반 계약자 중에서도 나중에 문제 또 나올 거예요. 일반 계약자에서 적합성 원칙, 모집에 대한 부분이 나올 텐데, 적합성 원칙은 일반 계약자 중에서도 이제 변액 보험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부분인 거 알고 계셔야 된다. 적합성 원칙이 나오면 변액 보험에서만 해당된다.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10번 전문보험 계약자가 아닌 것은 국가,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권 미상장 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4번이죠. 왜 그럴까요? 주권 미상장 법인이 아니라 주권 상장 법인은 전문보험 계약자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 하나, 글자 하나, 이런 부분들이 다 함정으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읽어야 될 부분이 있고,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단어 하나까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총칙에 나오는 부분은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를 눈으로만 익혀야지 해버리면은 이런 문제 그냥 넘어갈걸요? 아마 나중에 풀어야지, 아니면은 제일 쉽게 그냥 농협동 중앙회? 그걸로 오답으로 체크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에 대해서 개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여객보험은 해설 있는 부분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1장 총칙에 대한 부분의 문제는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저희 보험업의 허가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저희 문제도 한 10문제 좀 넘게 달아놨죠. 이게 나왔던 부분이고 나올 법한 부분,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다른 나올 법한들 많이 해드리겠지만 이런 유형들이 많이 나와요. 1번 문제 보시면 보험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쭉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2번이 답이에요. 2번이. 왜냐하면 1번 보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 및 상호회사, 그리고 외국계 보험회사, 외국 보험회사 포함이 돼요. 외국회사 한한다, 이제 이 두 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답이 될 수도 있는데, 한한다는 이 두 개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외국 보험회사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오답이고, 이제 3번을 보시면 보험회사의 주식 취득으로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누구든지는 아니에요.
그 밑에 해설에 있지만 대통령령으로 저는 어떤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라는 문구 틀립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저희 어법에서 나오는 함정들이에요. 비슷한데 뭔가 꼬여 있는 거. 생명보험업과 보증보험업을 겸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합계액은 500원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자,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설명에서는 분명히 합계를 한다고 돼 있어요. 다만 이런 단서가 붙어 있었죠. 뭐냐? 합계액이 300억 원이 넘을 때는 300억 원으로 한다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 합계를 하는 게 맞는데 그게 300원이 넘을 때는 300억 원으로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 여기 보시면 화재보험업만을 영위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자가 간병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간병보험업에 대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